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달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다 드셨으면 이제 9시도 됐고 하니 저희가 오늘 아침 특별한 특강 세미나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는 사운 제창이 있죠. 그 사운을 가슴에 새기면서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 제창 준비! 야! 야! 아, 참, 모두 다 그 음소거 하셨죠? 음소거를 해제를 하셨죠? 자,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뜻서며 선이 섬긴다. 아자. 제가 오늘 여유 있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8시 56분이 되어서나 들어왔어요. 이렇게 시간이 잠깐 사이에 없어지는 걸 보니까 우리는 이 없어지는 시간 안에서 정정남 본부장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좋은 그 강의 노하우들, 아니요, 성공의 노하우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정남 그 스타마스터님께서는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계시고요. 저희 우리 모두 다 알겠지만 오토 판매사 이상은 2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리더스 클럽은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로얄 리더스는 2000만 원 이상, 크라운 클럽은 3000만 원 이상의 여기에서 연봉을 그러니까 그 3000만 원 이상의 월 한 달 돈을 받아가시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정정남 본부장님의 성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저희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는 만나뵐 수 없게 된 분들을 구현희 본부장님을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정정남 본부장님의 이야기는 성공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대요. 실패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지만 성공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정남 스타마스터님의 그 강의 노하우를 들으면서 저희가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정남 스타마스터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모두 뜨겁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남 본부장님, 얼른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정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발음이 잘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색해서요. 제가 어색해서 정정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릴 때는 제 이름 잊어버리지 말라고 처음에 제 소비자들에게는 투정남이라고 맨날 그렇게 정이 2개라서 투정남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남자인 줄 아시지 않으셨나요, 혹시요? 맞아요. 네. 제가 본사 강의라든지 이런 어떤 스크린에 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 설레고요. 왜냐면 이미 알고 계시는 스타 강사분들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계속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성공한 스토리 내지는 애터미의 전삼과 후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실은 강의를 들으면서 뭐 용기도 얻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강의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의 스토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아침 일찍 오늘 어쨌든 ABR 코스 때문에 9시로 이제 당겨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이렇게 들어오셔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과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을까? 그게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용기, 자신감
그런 것들을 얻어갈 수 없는 강의라면은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전 너무 기쁘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여기 이렇게 성함이 이렇게 있는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근데 옆에 보니까 안산이라고 지역명을 적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연이 스타마스터님 하부에 좀 안산에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가 보다. 네, 저 처음 알았어요. 네, 구연이 우리 스타마스터님도 제가 지금 처음이에요. 그죠?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 그냥 뜬금없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줌 시대가 열려가지고 서로 이제 오프라인 때는 거리 때문에 그죠? 거리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시는 분들과도 이렇게 리더들끼리도 소통이 되는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기뻤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어떤 분이실까 궁금도 했고요. 예, 저는 어쨌든 이 지역은 서울이에요, 지금. 하지만 제 사업의 모든 거의 99%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하부에 계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은 진주, 그 다음에 거제도 아시죠? 거제, 네, 뭐 사천, 마산, 통영, 뭐 진해,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서울로 올라온 계기는 이제 중국의 파트너 때문에 3년 전에, 네, 그렇게 올라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서울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다고 저에 대해서 궁금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저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잠깐 네,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애터미를 만났으며 그리고 또 그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일이 또 중요하잖아요. 만남도 중요하지만 일도 중요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결국은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물론 다들 비슷할 거예요. 성공자들의 성공의 비결은 저도 마찬가지로 저 나름대로의 성공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제 삶 그리고 여기에 혹시라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애로점이 있으실까? 아니면 어쩌면 저희 하부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똑같이 마찬가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냥 풀어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출생지와 제가 자라온 곳은 서울이에요. 남편하고 서울에서 결혼하고 첫애 낳고 살고 있다가 남편 직장 따라서 가다 보니까 제 2의 고향이 거제도가 됐어요. 그래서 거제도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큰애 키우고 둘째 바로 출산하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고요. 짧게 생활했어요. 한 4년?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옮긴 곳이 또 통영이에요. 통영에서도 짧게 한 2년? 예, 이렇게 또 살았어요. 그리고 또 옮긴 게 또 진주로 또 옮겼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 때부터 제가 최종 지금 다시 서울까지 살면서 한 이사를 한 20번을 했나? 굉장히 많이 이사했죠. 그래서 저는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사를 수도 없이 많이 서울에 있을 때도 이사를 수도 없이 했어요. 서울에 살 때는 결혼하고 그냥 유일하게 우리 집을 마련하는 거. 서울에서는 그 집 한 채 있으면은 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함과 동시에 저희는 내 집 마련하는 거 그걸 목표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월급쟁이 남편 월급으로 쪼개고 그래서 굉장히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 또 굉장히 알뜰 전략 정신이 강한 남편.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큰 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거의 월급의 반이 뭡니까? 3분의 2는 적금을 하고 3분의 1. 그래서 뭐 그냥 진짜 과일 하나 사고 감자 하나 사고 거의 뭐 쩔바지 하나로 1년 내내 옷 한 벌 사 입지 않고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터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경제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알뜰살뜰 아이들 잘 키우는 게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지배 중심은 남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배 만드는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이제 거제도로 발령이 나서 또 거제도 쫄래쫄래 따라간 거죠. 그 낯선 곳에서 고향을 떠난 그 낯선 곳에서 항상 무슨 리조트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내 삶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처음으로 모든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제들을 다 떠나서 덩그러니 그곳에서 살게 됐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발전도 안 돼 있어서 정말 너무 외딴 섬에 혼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도 친구들도 제대로 못 사귀고 그냥 그 100일 된 작은 아이하고 큰애 유치원 보내면서 그렇게 또 살았어요. 그렇게 한 4년 살다가 또 이제는 남편이 본인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대기업을 딱 그만두고 또 옮기는 바람에 또 통영까지 와서 살게 됐죠. 통영도 역시 섬 같은 곳이에요. 바다가 많은 곳이고.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도 잘 못 맺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그냥 막 학원 보내고 또 막 그렇게 그냥 그래서 우연찮게 통영에서도 바로 윗집에 있는 아파트 바로 윗집에 있는 그분하고 그냥 유일하게 2년 동안 그분하고만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아는 지인이죠, 그죠, 그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사업을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 애들이 점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의 동시가 어딜까? 남편은 저한테 자꾸 서울로 가라 그러고 이제 부부가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같이 붙어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교육의 동시가 진주랍니다. 그래서 진주로 이제는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먼 곳으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그 사업도 잘 안 되니까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중국으로 진출을 해야겠대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망설여지지 않고 그럼 가라고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진주에서 그냥 둘을 키우면서 그러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계기가 된 게 뭐냐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요. 남편이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이제는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저 나름대로 이제 교육을 들으러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그 서진주 IC 들어오는 거기에서 뒤에서 큰 버스가 저를 졸음 운전했나 봐요. 그분이. 예, 저를 쳐요.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제 차가 앞에 차들과 7대가 같이 충돌하는 사고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요. 매스컴에도 나왔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제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기스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속으로 머리를 이렇게 들춰내면 여기에 이제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이제 꼬맸는데 거기에 머리카락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도 원래는 약간 C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일자로 쓰고 또 갈비뼈가 좀 양쪽에 좀 부서지고 뭐 그리고 나서는 크게 그렇게 뭐 없어요. 겉으로는. 근데 막 뉴스에도 나오고 제 차를 이제 폐차하러 이제 저희 남편이 갔더니 그냥 이렇게 쭈그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뭐 그 자리에서 폐차해야죠, 당연히. 그런 큰 사고, 그리고 막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 다음날 오전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제 이러니까, 보통 그 정도의 사고라고 하면은 반신불구, 하반신을 이제는 못 쓰는 그런 어떤 사고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다행히도 이렇게 멀쩡해요. 근데 그 사고 딱 2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후유증이 오래 가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후유증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때 2010년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2011년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거예요. 몸이 자꾸 아파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변명은 없는데 시름시름 저는 아무 정상적인 일을 못 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별명이 이제 공주였습니다. 공주병에 걸린 사람. 왜냐면은 조금만 시장을 본다고 시장을 보러 갔다 오더라도 2시간을 자야 되고 아무 일 안 해요. 저는 진짜 그냥 애들 그냥 밥이라 해주고 다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몸은 계속 아파요. 그리고 뭔가 몸의 바이오 리듬이 다 깨져가지고 자꾸 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 정신도 함께 가더라고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서 급기야는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몰라. 남편은 이제는 없어요. 중국에 가 있으니까. 모든 만사 다 짜증이야.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제 몫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키워서 뭐하나. 자기들끼리 잘 키우고 사라지고 제가 오히려 뭐라고 하는 게 잔소리가 되고요. 아이들을 더 망치는 길인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저의 역할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 내조라도 할 텐데 저는 밥을 굳이 뭐 아침밥도 안 해도 되고 아이들 그냥 반찬 하나만 해서 그냥 먹이면 끝이고 제 시간이 너무 많아요. 급기야 어떻게 해요?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가슴이 뻥 뚫려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람이 불어도 그냥 쉬쉬 들어와서 저를 막 통과해요. 막 바람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 무엇인가의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몸은 무기력해지니까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계속 눈물만 흘리고 죄도 없는 우리 남편한테 막 전화해요.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당장 들어오라고. 나는 당신한테 돈 벌어 와 달라 소리 한 적 없다. 그렇다고 제가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모든 것들을 남편한테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당신은 거기 가서 왜 그러고 살고 있느냐. 나는 지금 반 미쳐가고 있다. 내가 무슨 과부냐. 당장 그럴 거면 별거 하자. 급기야는 이혼하자. 이혼한 사유가 됩니까 그게? 근데 나의 존재를 저희 남편에게 막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아이들은 뭔 죄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학교 다니고 하는 거니까. 제가 그런 삶을 한 1년 정도 그렇게 급기야 제가 점점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쯤 그 통영에 바로 윗집에 살고 있던 그 지인으로부터 이제 바람 쐬러 가자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세미나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속리산으로 1박 2일 쫄래쫄래. 인문학강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다단계를 알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제품을 저한테 쓰라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제품부터 만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바람 쐬러 한번 가자고. 그 전에 무슨 사전 어떤 그런 작업으로 우리 집에 자기가 뭐 스폰서란 사람을 데리고 왔겠죠. 와가지고는 한 뭐 3시간, 4시간 컴퓨터 노트북 틀어놓고 막 설명을 하는데요. 도대체가 저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저같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여자는 좋은 카페에 데리고 가서 바람도 쐬러주고 그냥 제 얘기 들어준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쫙 열렸을 텐데 우리 그 친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 그 친구도 제 지인 바로 제 위에 있는 그 이제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도 다단계도 하고 싶은 생각도 아니고 걔도 집안에만 있었던 애야. 근데 우연찮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안 한다고 했는데 세미나 한 번만 가자고 해서 한 2-3번 쫄래쫄래 따라갔다 온 아이예요. 그래도 자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위에 있는 스폰서라는 사람이 그럼 딱 한 사람 소개시켜주고 소개만 시켜주면 너를 귀찮게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딱 한 사람 소개시켜준 사람이 저였어요. 그 친구도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진주까지 이사 온 저를 갖다가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새파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방문하는 게 되게 기뻤어요. 제가 너무 친구도 없었고 외로웠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사 온 지 4년 만에 우리 집에 처음 온 거야. 통영에서 제가 이사 온 지 진주로. 참 지독합니다. 이게 만나지는 게 참 되게 우연해서 나는 그 친구랑 수다 떨 마음에서 막 오라고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5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막 노트북을 펼쳐놓고 그거 있죠 여러분 뭐 4대 기술이 어쩌니 저쩌니부터 해가지고 뭐 나노 기술 무슨 썬 바이오텍이 그래서 저는 원자로 연구원이란 자체도 모르는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막 지루해서 비비 꼬니까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거를 또 까야 된대요. 저는 이제는 급기야 이제 폭발한 거예요. 보여주지 마세요. 식사나 하고 가세요.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러고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우리 집에 온 사람들 저는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중화요리집에다 전화를 딱 하려고 했더니 또 바쁘답니다. 지금 만날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렇다면서 나보고 약속하라 딱 하재요. 세미나 한 번만 가달래요. 자기가 나한테 3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한테 어떻게 해줄 거냐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제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참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뭐라 그래야 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해요. 진짜 솔직히 그날 비도 엄청 왔는데 자기가 부산에서 왔대요. 그래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주면 되냐니까 다음 달에 석세스라는 곳에 한번 오라고. 그게 된 계기였고 우리 친구는 인문학 강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지 전혀 정보를 안 주고 인문학 강의 너 그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가자고. 근데 저는 운전대를 이제 그 다음에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 근데 어떻게 오라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1544에 8580 전화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물어봐가지고요. 진주에 있는 어떤 분하고 연결해줘가지고 그분은 어떤 모르는 사람하고 카풀 그분 차 타고 제가 왔던 기억이 나요. 제 친구는 이제 통영에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가게 된 계기는 그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사업까지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사업자는 찾아진다는 말이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사업자를 여러분들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만들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찾아야 된다는 생각. 하다 보면 찾아지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제 지인의 그 위에 있는 어떤 스폰서, 지금은 이제 제 스폰서가 됐지만 지금 얼굴도 못 봐요. 그분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처음에 아주 미쳐서 그 열정냈던 그분의 어떤 그런 걸로 제가 세미나까지 가게 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런 세미나에서 제품도 한 번도 제가 구매도 해보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세미나에서 내가 이거 해야겠다. 딱 마음 먹고 왔어요. 거기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1박 2일 동안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긴 시간에 강의가 있고 교육이 있는지. 근데 거기에 성공자의 모습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자의 모습이 난 저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이런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라면 나는 못한다. 아예 마음 접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강의도 못해도 되더라고요. 예, 성공한 사람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럼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젊었습니다. 저 45세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54살이에요.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은 지났지만 45살인 제가 되게 젊었습니다. 좀 젊은 내가 좀 낫겠구나. 그 생각했고요. 말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못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그분들의 얘기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가 애용자가 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그 말 두 마디.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거는 진짜 잘할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세미나 다니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초대를 하는 거. 그 얘기는 이제는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그게 귀에 안 들렸죠. 그리고 회장님의 강의 속에서는 그 얘기예요. 유통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짧고 굵게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다면 소비자들은 몰려온다는 얘기. 그리고 그런 유통을 한다는 거. 그게 본질이랍니다. 그럼 소비자는 만들어지겠구나. 소비자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 찾는 거지만. 그런 소비자라면 내가 인맥이 있든 없든 일단 내가 애용자가 되고 나서부터 한번 소비자는 만들어 보자. 사업 못할 거 없네. 그리고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는 제가 그전부터 저는 어떤 그런 인문학 강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원리가 이 사업에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이 원리,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이게 사업이 심플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그날로 와서 저는 2012년 1월 달부터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첫 달부터. 그래서 제가 첫 달부터 했던 거는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그 열심히 중에 하나는 전 제품을 다 써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어떻게 가입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제 옆에서 배워준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통영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 지금처럼 줌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친구도 참 지독해요. 회원가입 하나 시켜주는 것도 저한테 진주에 와서 가입해주지 않았어요. 전화로. 제가 전화해서 그럼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저도 모르니까 컴퓨터 열어놓고 컴퓨터 맨 위쪽에 거 하나 눌러. 자, 왼쪽 거 눌러. 몇 번째 거 눌러. 그렇게 해서 배웠어요. 제가 회원가입 하는 방법을. 주문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전화로. 아,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막 그런 사람 있으면 막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옆에 딱 붙어서 막 해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워주질 않았어요. 모든 거를 제가 물어보면 그 친구는 한 발 더 늦었어요. 잠깐 기다려. 내가 물어보고 전화할게. 근데 물어보고 전화할 시간에 제가 성격이 급해서 제가 1544-8580에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일을 할 때도. 이건 뭐야? 이 제품 이런 건 뭐야? 그러면 그 친구가 다 모르니까 기다려. 내가 물어보고 전화할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차라리 내가 먼저 알고 그 친구한테 야, 친구야, 그런 거래. 거꾸로 알려줬어요. 참 느긋한 성격과 급한 성격이 만났어요. 스폰서 파트너 관계도 아니에요. 꼭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급한 사람이 더 오히려 두들기게 돼 있고요. 두들기게 돼 있으면 그 친구에게 오히려 야, 이렇더라 저렇더라. 저희는 스폰서들 잘 몰랐어요. 그런 거. 누가 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애용자잖아요. 열심히 쓰고 그 다음에 소비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짱짱 소비자 만들었죠. 소비자 만드는 것도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저요. 이제 전 제품을 쓰겠다고 그때는 4개씩 구매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전 제품을 다 내렸어요. 다 내린 다음에 하나는 내가 다 써볼 거라고 빼놓고 자, 3개씩 딱 있잖아요. 그 3개씩을 싹 싸들고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결국은 내가 아는 사람 찾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진주에서 우리 아이들 다 팽개치고 미친 거죠. 서울로 싹 그걸 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제가 2012년 1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그걸 싹 싸들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제 지인을 만나러 다녀요. 그것도 또 누구 소개로 해가지고 다단계 했던 사람을 또 만나러 다니고 그건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참 그분들 저를 만나면은 팔짱 다 이렇게 끼고 한번 좀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제품 좋으니까 뭐 써보라는 얘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오히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냐는 둥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 아무나 안 하면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책을 이만큼씩 이런 책부터 읽어야 된다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책을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제품이 좋으면 소비자 그냥 만들면 되는 거고 소비자들이 그냥 구매해서 그냥 쓰면은 포인트가 올라오니까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나보고 아무런 교육도 못 받았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네들 제품에 대해서도 막 우수성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뭔가 좀 머리가 참 좋은가 봐. 그 사람들이 애터미 비비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 비비크림을 되게 좋아라 하는구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네 비비하고 우리 비비크림을 어떤 조그마한 그 유리병 안에 넣고 물에다가 넣고 막 흔들어요. 그리고 자기네 거는 물에 싹 흡수가 되는 거 섞이는 걸 보여주고 우리는 그게 동동동동 분리가 돼 있는 거야. 그걸 처음에 딱 보여주는데 거기가 이제 뉴로 시작하는 이제는 회사 이제 다단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것이 막 뭐 효능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공부도 안 하고 다니냐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다 내가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근데요, 비비크림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뭡니까? 저는 이게 커버해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내가 땀이 난다든지 여름에 그럴 때 이렇게 그냥 물하고 바로 섞이는 비비크림이라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겠네요. 딱 제가 그랬어요. 그럼 수시로 발라줘야 되잖아. 난 그게 좀 이상한 거, 그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면은 그 보여지는 걸로 혹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이상했어. 비비크림은 비비크림다워야 한다. 폼크렌싱은 폼크렌싱다워야 한다. 딱 그 생각이 든 거야, 저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도요. 뭐 제가 딱 그 한마디 하니까 또 폼크렌싱을 가지고 시약에다가 딱 놓고 자기네 거는 막 주황색인데 우리 거는 약간 이제 청색깔로 딱 변하는 걸 보고 이런 걸 가지고 뭐 폼크렌싱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그랬어요. 폼크렌싱은 세척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막 하루 종일 그 미세먼지 또 거기다 막 황사 끼고 막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얼마만큼 이게 잘 씻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영양 성분도 들어가고, 그죠? 아, 비누는 비누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영양 크림은 영양 크림 역할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난 또 그것도 이상한 거야 가지고 그러면서 잘 닦여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얘기를 또 했죠. 그랬더니 또 자기네들이 자기가 또 뭐라 하더니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고 자기네 쪽에 없는 제품을 좀 구매해 주겠다고 저 이렇게 바리바리 싸간 것 중에 몇 가지 좀 구매를 해줬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와 줬다고. 저는 어쨌든 방긋 웃으면서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써보시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4개를 한꺼번에 구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4분의 1 가격을 제가 받았어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어떤 그런 수고비도 없이 아무튼 그분이 좀 소비자가 돼서 이 네트워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괜히 뭔가 나를 무시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나도 내 나름대로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연못에 돌멩이를 하나 딱 던지면 그 물방울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물 파동이. 그렇게 소비자를 구축하라는 강의가 그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는 한 달에 한 번 갔다 왔지만 강의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강의가 진주에 있지 않았어요. 저는요. 부산에 있었고 거제도에 있었고 통영에 있었고 막 그랬어요. 진주에는 씨앗 하나 저 하나 이제 딱 하나 떨어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어디에 강의가 있다고 문자가 와요. 그러면 그 문자 받고 부산 가고 거제도 가고 통영 가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 속에서 일하는 방법이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소비자를 그렇게 서울로 안 뛰어다녔어요. 제 인맥은 다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변으로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어떤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소비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옷 수선하는 경우 없나요? 예, 하다 보면은 옷 밑단도 수선을 해야 되고요. 또 세탁소 갈 일 없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나온 제품 말고 그 외의 것들은 어디서 구매를 하세요? 그 모든 생활이 제가 다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제 인맥으로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세탁소 그리고 저는 진주에 살았을 때 땡마트에 대형 할인마트에 가서 모든 생활은 그쪽에서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 주변으로 다 바꾼 거죠. 편리성을 위해서 저는 이제 대형 할인마트를 다니기 시작했던 건데 그거를 제 주변으로 싹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과일 가게 따로, 정육점집 따로, 채소 가게 따로, 그죠? 반찬 가게 따로 다 모든 것들을 그리고 제가 잘 다니는 분식점 그 모든 것들이 제 명단으로 다시 바꿨어요, 제가. 그리고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 애터미 하는 사람입니다. 노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터미는 몰라도 노란 치약은 알더라고요. 그게 그거냐고. 빨간 박스는 알아요. 저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만들었어요. 우리 문만 열면 계단 청소하는 우리 아줌마 그리고 우리 앞집 아줌마 우리 앞집 아줌마 만나기 위해서 제가 그 아줌마 문을 열 때 시간대 딱 맞춰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딱 들고 우연히 만날 척 하려고 거기 문 딱 열리면 딱 나가가지고 어머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저 그렇게 인맥 쌓았어요.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제가 2012년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7월 달에 판매사 됐어요. 그리고 바로 옷도 판매사 됐어요. 한 번도 판매사
놓친 적 없어요. 그리고 2013년도 4월 달 저 팀장 됐어요. 그리고 바로 유지했어요. 계속 팀장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4년 4월 딱 국장 승급하고 그때 바로 리더스 클럽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단 한 번도 1,000만 원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미나에 가면 우리가 늘 들었던 애터미에서는 3년이면 월천댁 월천남 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제가 되더라고요. 조금 빠르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얘기만 들으면 과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했습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여러분 조금 뭔가 제가 달라 보이죠? 그전에는 그냥 쥐란두란 그냥 아줌마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다가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 얘기하고 나면은 뭔가 달라 보이는 거. 그때부터 또 귀를 쫑긋하고 들으려고 하시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다들. 참 신기한데, 자,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진짜 이게 사실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천징수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딱 2012년도에 제 사업을 했던 거. 저기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저 68년생이에요. 네, 진주시 신안동에서 이거는 저 원천징수예요.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간 거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제가 2012년도 1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첫 달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대단하죠. 이때도요. 저 물건 막 1,000만 원씩 팔아치웠습니다. 남편 인맥들 다 소개받아가지고. 진주 산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산 거예요. 부산이고 어디고. 그런데 여기서 재구매 하나도 안 들어오던데요. 4월 달에 20만 원, 5월 달에 30만 원. 저 6월 달에 70만 원 됐다가요. 7월 달에 판매사 100만 원. 그 다음부터는 8월 달부터는요. 제가 200만 원, 180, 200만 원, 190. 해가지고 12월 달에 200만 원. 7월 달에 판매사 하반기에 판매사하고 판매사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연봉이 1,300만 원이 제 연봉이었어요. 1년에. 그리고 2년 차인 2013년도에는요. 200만 원에서 그쳤던 저의 이것이 1월 달에 다시 소득이 보세요. 240만 원, 280만 원, 300만 원, 330 쭉 올라가요. 5월 달에 400만 원이요. 이때 제가 팀장 간 것 같아요. 5월 달에. 상반기에 아마 팀장을 갔는지 하반기에 갔는지 팀장을 승급하고 그 다음에 6월, 7월 달 2달 270만 원 거의 300만 원 요 2달에 팍 내려갔어요. 요때는 참 유지를 바로 못했네요. 이때 요 6월 달, 7월 달 요 2달이 제가 진짜 미치게 만든 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몸이 온전치 않을 때 사업을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몸이 진짜 힘들었을 때. 회복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해모임을 하루에 6개, 8개씩 먹고 사업을 했어요. 첫 달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2013년 6월달, 7월달 이 2달 동안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이유 없이 그냥 막 고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몸이 이제 과부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2달 동안 링가를 꽂고 병원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저 아무한테도 소비자 한 사람도 못 만나고 집에만 이렇게 병원에만 이렇게 2달간 있었는데도 제 한 달에 꽂힌 제 통장에 돈이 거의 300만 원 돈이 꽂힌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요. 이때 뭐 제가 그렇게 무슨 뭐 파트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팀장 바로 승급했으니까 누군가의 양쪽에 판매사는 있었겠죠. 2명 정도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판매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뭘 재단이 알아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닌 거. 근데 이건 뭐냐면은요. 정말 제 밑에 충실한 고객, 충실한 소비자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제가 병원에 누워있든 안 누워있든 상관없이 알아서 치약 구매하고 샴푸 구매하고 비타민 구매하고 그런 어떤 자발적인 진짜 소비자의 매출로 제가 이렇게 300만 원 돈이 된 거예요. 제가 전화 한 통도 안 했거든요. 이때. 제가 이때 딱 보고선 이 5월 달까지만 해도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전 다단계를 모르니까
제가 밤낮 없이 진짜 막 뛰어다녔거든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집에 들어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다녔으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오히려 어쩌면 내가 이렇게 뛰어다녔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 에게 이랬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가 뭐라는 거는 강의를 자꾸 들었고, 이거는 연금성 소득이 되고 나의 소비자 아닌 누군가의 소비자도 다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을 나의 소비자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다 뛰어서 번 돈이 고작 300만 원, 400만 원? 이걸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애터미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시간이 이 6월달, 7월달이었어요. 저 미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맨날 들고 다니면서 여기를 강조해요. 여기다 빨간 게 막 칠하게 다니면서 여기를 강조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일이라고. 다시 퇴원하고 정신 차려서 8월 달부터 다시 이제 몸을 추스려서 팀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400만 원, 10월 달에 400만 원, 11월 달에 500만 원, 12월 달에 580만 원까지 수당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2년 차에는 제가 4,500만 원이 제 연봉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3년 차인 2014년도에는 아까 580만 원에서 거쳤던 수당이 1월 달에 680이 올라와요. 2월 달 700만 원, 8월 달 800만 원, 3월 달, 4월 달 1,600만 원. 이때 제가 국장 승급을 하거든요. 1,600만 원 소득이 되고 나서 바로 5월 달부터 1,200, 970, 1,100, 1,000 한 번도 1,000만 원 소득으로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12월 달까지 1,300만 원. 그래서 3년 차에는 드디어 제가 연봉이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다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내려가면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2015년도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14년도에 그렇게 1,000만 원 소득이 되고 나서 이게 1,000만 원이 안 돼버리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2015년 1월 달에도 1,200, 1,100, 1,400, 1,300 다 일자가 이게 다 1,000만 원이에요.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14년, 15년도에도 1억 5천만 원이라는 연봉이 됩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고요. 2017년도 계속 그걸 유지하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가야지 정상이잖아요. 2017년도에도 이제 뒷단위도 1,400만 원대가 계속 올라오다가 2017년도 9월 달에 제가 3,200만 원. 그리고 10월, 11월 달 이제 제가 본부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1,800만 원 해서 제가 2017년도에 연봉이 1억 9천.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제가 이제 로열 리더스 클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이제 어떤 세금 다시 종합소득세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저게 이제는 떼수가 없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아무튼 2018년도에 제가 로열 리더스 클럽이 들어가고 지금부터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어쩜 보면은 또 중국이라는 어떤 그런 작년 7월 달부터 중국에 쇼핑몰이 오픈이 되면서 그 전부터 제가 딱 중국에 그 사업자 한 명, 그 한 명을 위해서 제가 서울로 이사를 왔고 그분을 매달 인천공항에서 석세스 참석하고 사람들 데리고 오신 분들을 제가 저희 집에 직접 제가 이제 센터 아닌 센터로 해서 저희 집에서 계속 사업 설명하고 그 준비 과정을 했는데 딱 쇼핑몰을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중국이 오픈한다고 했다가 또 취소됐다가 오픈한다가 취소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재미가 없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꺼졌다가 그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 계속 제가 붙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지금 팀장님들이 마구마구 지금 쏟아져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 연말에는 그분 한 분이 이제 국장까지 갈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는데 아무튼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득이 줄어들질 않았어요. 잠깐 주춤거렸어요. 잠깐 주춤거릴 때쯤 또 본사에서 어떻게 해요? 프로모션이라는 게 잠깐 나오잖아요. 5월 달에 프로모션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바로 중국의 쇼핑몰이 오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제 하부에도 파트너들이 힘들어하는 파트너들도 많이 있었고 좀 꺼지는 파트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새로운 또 파트너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줌 시대에
탄생된 파트너들이 많아요. 그들은 너무 좋답니다. 이게 오프라인에 익숙해 있던 우리 파트너들은 바로 줌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들다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조직은 2월 달에 바로 줌을 열어서 제 하부에 제 좌우측에 있는 분들 다 들어와서 벌써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에서 100명이 넘는 파트너들하고 같이 그걸 계속 했고, 또 이 안에서 또 스폰서도 초대도 하고, 그리고 또 크로스 강의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센터를 문을 닫게 하니까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람을 그래도 만나긴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잠깐 주춤거렸는데도 그래도 1대1 맨투맨으로 사람을 만나고 또 줌에서 계속 개인 미팅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들 사장님들이 또 만들어지긴 하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방법이 못 찾아서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지 문제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지금 가정을 이게 원천징수로 가정을 딱 보여드리고, 제가 아까 초창기에 제가 소비자 만드는 과정까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 인맥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말도 못했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수당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하고 계속 막 직급을 맞춰야 되고, 만약 계속 내가 그랬다면은 그게 들쑥달쑥거렸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오토 판매사에다가, 그러니까 판매사가 되면 바로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된다는 거기에다가 저는 초점을 맞췄어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충실한 소비자층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소비자는 나하고 상관없이 본인들이 알아서 구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 제품에 대해 좋다고 인정이 돼야 또다시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진짜 매달렸던 것 같아요. 나의 인맥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는 사람을 모든 내 소비자를 만들었고요. 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하고의 그 사람의 가족사까지 저는 다 깨뚫고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몰랐던 사람이지만 동네 사람이니까 한 번쯤 얼굴 봤으면 다 제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안에 세미나도 가야 되고 강의도 가야 되고, 때로는 저도 정말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그런 데 앉아서 듣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 혼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의 세미나만큼은 가야 한다. 왜? 성공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 그거 하나. 그래서 다녔던 거 그거 하나고요. 그리고 그 소비자들하고 유대관계를 맺다 보니 제품력이 정말 그 사람들한테 입속에서 제품 좋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열이면 6, 7명이 나와요. 그럼 확률이 50% 넘지 않았나요? 그럼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매달렸어요. 소개시켜줘. 소개시켜줘. 나 아는 사람 없어. 알잖아. 당신 나 알잖아. 나 서울에서 온 여자 알잖아. 나 진지에 아는 사람 없는 거 알잖아. 계속 그렇게 또 소개시켜주면은 또 그 사람에게 또 그렇게 가서, 그게 그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이 오토 소비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캐시백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왜 그렇게 건드려 놓고 사업을 그만두는 바람에 그 소비자들이 다 저한테 몰려오게끔 만들어줬는지, 기존에 진주에서 사업을 하다 그만둔 사람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로지 관리만 했던 것 같아요. 내 인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저한테 찾아온 그 소비자들을 관리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캐시백이 되니까 고맙대요. 저한테 밥 사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품도 30가지도 안 됐을 때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만들어지고, 그 사업자가 나왔을 때쯤에는 제가 200만 원이 안 되면 이 사람한테 거짓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무조건 목표는 판매사 유지. 억지로 판매사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 오토 판매사라고 해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오토로 소비 매출이 막 일어나올 때까지는 어거지를 하는 그런 오토 판매사가 기간이 있어요. 제가 그 기간이 딱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때들 목표들을 안 잡아요. 근데 저는 그때 꾸역꾸역.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는 저 라인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꾸역꾸역이란 게 뭘까요? 부족한 거는 제가 그냥
쳐서 매출 넣어서 그냥 판매서 유지한 거야. 근데 왜 그랬느냐? 자신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신? 제품이 돌아가는 걸 저는 느꼈어요. 제품이 다 팔려 나가는 걸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은 저처럼 이런 거 못해요. 쌓일까 봐 걱정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팔려 나가는 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밤 12시 전까지는 안 들어가고 계속 제품 들고 돌아다녔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를 느끼고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스폰서라든지 내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찝찝하고 마음이 안 나.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다 그건 내 탓이 아닌 다른 탓으로 돌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했기 때문에 잘 됐든 안 됐든 남 탓을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파트너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소비자들의 오토 소비자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7월 달에 판매사하고 바로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어딘가에는 그 매출이 어딘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매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세미나 들으러 가자고. 그럴 때 제가 스폰서라는 분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저희 진주에 성공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강의해 주시러. 근데 그것도 저는 그냥 그분은 그냥 강의만 하고 딱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뭐 애프터 이런 것도 없이. 그래도 그 강의를 통해서 그 진솔한 그 강의를 통해서 그분들을 제가 세미나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제가 성공을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목표. 내가 오늘 어떻게 하겠다. 1일 계획. 언제까지 내가 판매사 가겠다. 목표. 그 다음에 판매사를 유지하겠다. 목표. 그러면 언제쯤이면 내가 팀장을 가겠다. 목표. 그러고 나서 바로 팀장을 난 유지를 해야 돼. 목표. 그러고 나서 나는 언제쯤 샤론 로즈를 가겠다. 목표. 그 목표가 아니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전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역량은 모든 역량은 회장님의 역량이었어요. 회장님이 나 여기서 강의하다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셨대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회장님이 유일한 저의 스폰서였습니다. 저는 저의 스폰서가 저를 붙들고 이렇게 오기야 고기야 막 이렇게 막 교육해주고 그랬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유일한 스폰서는 일단 저는 회장님이었어요. 회장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석세스 가는 날이 굉장히 기다려졌고요. 갔다 오고 나면은 막 뭔가 모르는 막 그 열정, 그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은 센터 다녀보면은요. 저는 형제라인 센터를 되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들었어요. 제 센터가 국장이 되고 처음으로 센터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형제라인, 저의 스폰서에 뭐 한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센터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면서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제품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루에 2명씩은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 2명한테는 제품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일일 목표를 계속 일일 계획.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루도 안 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슬럼프에 빠진 날도 있죠. 슬럼프에 빠진 날도 있었지만 그 슬럼프가 1시간 이상 안 가더라고요. 그게 참 저를 여기까지 하게 했던 그 요인이 아닐까. 근데 지나고 나서 저희 파트너들께 보고 있다 보면은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슬럼프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시간까지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빨리 됐던 이유는 저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고 저의 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극복하는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 부정적인 이 생각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생각을 빨리 떨쳐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노래방에 가서 1시간 동안 막 소리도 지르고요.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슬픈 노래 들으면서 눈물도 짜내고 그러다 보면 뭔가 싹 풀어져요. 그럼 다시 뭘 해볼까? 또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막 신호등에 서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막 선크림 손등에다 발라주고 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혼자.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뭔가를 해야겠다는 방법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뿐인데, 그런 것뿐인데 뭐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뭘로 그렇게 했을까?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아 오늘 이건 했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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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네 X. 그 못한 게 대부분이 회원가입을 못하고 물건 전달 못하는 거 맨날 그게 X야. 아니 소비자한테 매출을 끌어올려야 제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못 팔면 처음에 말이에요. 못 팔면 당연히 매출을 못하죠. 그래서 전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가게문 여는 곳에 들어가서 그런 과정이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때가 제일. 근데 자꾸 얼굴 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동네에서 애터미 하는 여자 그리고 뭔가는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웃으면서 다녔던 거, 소리 일부러 크게 다녔던 거, 세미나를 다니면 다닐수록 제품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이래요. 우리 회장님이 이래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나중에는 주변에 애터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었나 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하고 다니는데 나는 즐거워하고 다니더래.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거를 억지로 하고 다닌 거는 진짜 즐거워서 이렇게 하고 다닌 게 아니었거든요.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이왕이면 그렇게 하고 다니자고. 근데 주변에서 애터미 하는 여자. 저 여자는 애터미에 미쳤나 봐. 애터미가 즐거운가 봐. 애터미가 재밌나 봐.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시켜줘도 저 애터미 여자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 힘들다고 말하고 다닌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그 소비자들 건드렸던 사람들을 그렇게 건드려 놓고 관리 안 해준 분들에게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제품을 쓰고 싶어 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노란 치약 찾고 있었대요. 어디서 구매하는가 찾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기도 전에 그만두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소비자들은 발이 10개가 아니라 100개는 달린 것 같아. 여기저기 막 다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저한테 온 소비자들은 절대로 다른 데 못 가게끔 만들었어요. 캐시백을 받는데 다른 데 갈까요? 과연? 제가 그 모든 AS뿐만 아니라 모든 궁금증을 제가 다 해결해 주는데 과연 다른 데로 도망갈까요? 저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 많고 인맥 많은 분들은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나한테 구매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한 분 한 분하고 너무 친밀한 관계. 우리 제품은 가지수만 늘어나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늘어나다 보면 그 한 가정이 쓰는 제품이 한 달에 10만 포인트 그때만 해도 한 달에 10만 포인트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자기 좌우측에서 물건 쓰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캐시백이 되는데 그거 대단한 포인트예요. 우리 주부들처럼 그때만 해도 캐시백 한 번에 7만 원, 7만 5천 원 받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안 한다는 사람? 너무 좋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 엎어주기도 하고. 그럼 저는 그런 회원가입 안 한다는 사람한테도 회원님 가입 안 하신 덕분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캐시백 받게 됐어요. 아깝지 않아요? 가입하고 싶지 않아요? 가입하고 싶대. 그럼 저하고 거래했던 그런 내역을 쫙 며칠 날 뭐 사가셨잖아요. 뭐 구매하셨잖아요. 이거 제가 포인트 지금 다 드립니다. 그거 했어요. 저 판매 사기까지 되기 전까지 그 짓만 했어요. 그리고 판매사 할 때도 그런 분들하고 했어요. 파트너 없이도 했어요. 저는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던데 여러분들 뭘 바라세요? 뭘 크게 바라고 이렇게 하실까요? 그거 탄탄하게 진짜 집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탄탄하다고요. 여러분 밑에 철근 정말 깊숙이 박아보세요. 왜 건물이 흔들리고 왜 금이 갑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공사 소비자층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내 사업자가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서도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층의 그런 충실한 소비자층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당이 그렇게 나와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저는 그거를 지금 강조해 드려요. 매번. 그리고 힘들다고 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200만 원까지만 되면 과연 힘들어 할까? 안 그렇거든요.
그럼 저는 그 파트너 사장님들 200만 원 되는데 거기에 아주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복제해 내려간다면 과연 이게 한 분도 힘들다, 못하겠다, 그만둘 일이 있을까? 직급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파트너들이 진짜 200만 원씩만 된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샤론 로즈 승급했을 때 이미 리더스 클럽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잠깐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하다 보면은 제 뜻과 상관없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른 파트너들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가지 않던가요? 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서 되돌아보니까 눈 2번 깜짝했는데 벌써 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년도 안 된 시간에.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제가 고생했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앉아서 머리로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엉덩이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직급만 간다고 해서 돈이 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충실한 고객층들이 있어야 돼요. 충실한. 그리고 지금은 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제품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죠. 예, 지금 딱 1시간, 네, 1시간 벌써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도 잃어버린 저에게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균형 잡힌 삶이란 삶의 목표를 다시 의미를 주어진 그 우연하게 만난 그 속리산 석세스 아카데미의 회장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저는 다시 목표가 생겼고 또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열심히 강의를 듣고 다니면서 일을 배웠고 그 일을 현장에서 하면서 하나씩 깨우쳐 왔고 특히 목표가 없이 그냥 한다면 안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뛰어다니기 위해서는 목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는 그 각오로 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석세스를 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녔고 사업을 그만둬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3년도 안 돼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에 집중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수당이 코로나가 와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 제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리더스 클럽까지 들어간 다음부터는 중국의 사업 다 그만두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부애가 더 돈독해졌어요. 50 후반에 들어와서부터는 작년에 더 끈끈해졌어요. 아무도 못 만나니까 우리 둘밖에 못 만나니까 차 바꾸고 맨날 차박하고 글램핑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툭 하면 사람들 없을 때 영화 보고 사람들 없을 때 놀러 다니고 예, 너무너무 부부 생활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더 하겠죠. 그리고 감사함이 더 많아진 그런 거잖아요. 사실 애터미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여러분들 옷도 파면서 때까지는 여러분들 파트너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다 예쁘게 봐주셔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리더스 클럽 들어갈 때까지도 이랬어요. 제가 다 해서 막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본부장 갈 때까지도 그냥 제가 혼자 직급 갔으니까 스폰서가 직급을 맞춰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랬으니까 막 저는 막 그냥 막 혼자 일했어요. 근데 사람이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진짜 다 다르다라는 개념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 지인 바로 그 위에 있는 지인이 저보다 직급을 안 가고 지금도 그냥 세일즈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원망도 했잖아요.
제가 자기도 뭘 몰랐으니까 그냥 뭐 저 하나를 뚝하니 해놓고 자기는 그러고 있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는 뭘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스폰서 파트너 관계로 있다면 스폰서라면 먼저 직급 도전하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직급 도전이란 건 무조건 사재기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도전이라고 외치라는 얘기거든요. 외치는 거 용기가 있어야 외치는데 스폰서라면 먼저 외쳐주시는 게 파트너 먼저 가면 좋죠. 파트너가 먼저 성공하면 좋죠. 과연 스폰서 입장에서 그러면 좋을까요? 말로만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파트너 입장에서는 스폰서 뛰어넘으니까 기분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스폰서 눈치 보여요. 전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스폰서 먼저 가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 각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갈 수도 없는 거고 나는 급한데, 그죠? 저는 지금 제 파트너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에서도 혹시 내가 스폰서라면은요, 용기를 더 먼저 가지시고 자신감 있게 먼저 질러대세요. 그래서 먼저 직접 도전하세요. 그게 다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래야 스폰서 역할도 할 수 있고 제 입장에 파트너 입장에서도 스폰서의 역할 도움도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많이 외롭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가보니까. 지금은 로열 마스터 저 늦게 가도 상관없어요. 예. 늦게 가도 상관없고 이제 저희 위에 있는 스폰서 크라운 마스터 갈 때 저도 같이 이렇게 가려고 지금 이렇게 탁 잡고 이렇게 같이 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아마 이런저런 얘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참 단순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하면 된다라는 그냥 의지 있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정말 5만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는 모든 건 다 핑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저 두서없는 제 얘기를 듣고 마음 한쪽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의지가 생겼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방법만 찾지 마시고요. 예, 무조건 한번 오늘 1일 계획 세워서 그냥 꾸역꾸역 하루하루 충실히 한번 도전하는 매일매일이 도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